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3인, 기권 20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수익에 전반적으로 살짝 심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동물병원은 수의사만이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의사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요. 수의사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수의과대학, 동물진료법인,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의과 대학 동물병원은 10개 그 수의대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 만든 동물병원도 있나? 라는 네.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동물원, 거기도 동물병원이 있죠. 아니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아니면 뭐 군견진료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지자체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진료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병원을 설립해서 진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물병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암동에 있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또 화성에 있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이런 곳들에 지자체 동물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데 네. 자, 그리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도 있고 동물진료법인이 있어요. 네.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오늘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 병원도 영리법인 금지고 네. 비영리법인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법원을 허용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어떠냐 찬반 토론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실제로 동물병원은 10년 전까지 영리병원 가능했어요. 가능했습니다. 네. 의료법에 의료법인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의사 말고 의료법인으로도 병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네,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는 동물진료법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3년 7월까지는 그 전까지는 영리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2013년 7월까지는 영리법인으로도 동물병원을 만들 수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금지가 된 거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3인, 기권 20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7월 2일 날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7월 30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진료법인은 이제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제한이 됐고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실 수의계가 그 당시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수의계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자, 그러면 그 당시를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네. 당시에 영리법인 동물병원이 금지되게 된 그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대한제분이죠. 거기서 100% 출자해서 만든 DBS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네. 영리법인이죠. 여기서 이리온이라고 하는 동물병원을 만들었어요. 청담동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인테리어 화려하고 뭐 너무 좋은 위치에 막 비싼 장비 넣고 뭐 대학원 출신의 뭐 정말 뛰어난 수의사들, 전공 수의사들을 막 배치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 이리온 동물병원이 청담뿐만이 아니라 송파, 대치, 일산, 상암까지 막 직영점을 막 빠르게 늘려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동물병원 하는 수의사분들이 어떤 위기감을 크게 느끼신 거죠. 반려동물 오래 기르신 분들, 우리 반려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2015년부터 위클립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의리의리한 동물병원은 정말 소수였어요. 그렇죠. 그냥 대다수 수의사 선생님들은 개인 병원하고 대다수의 반려인들도 사실 우리 동네에 우리 아이의 주치의 선생님처럼 늘 예, 동네 병원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70%가 넘는 동물병원 1인 동물병원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셨겠어요. 게다가 당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미국에는 벤필드 뭐 VCA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동물병원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분들이 지금 대기업도 뛰어들어왔는데 또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막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프랜차이즈 동물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수의사들은 결국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떤 대기업에 소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게 되면서 매출 압박을 느낄 거고 결국에 수의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법 개정까지 가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경제 논리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크고 좋은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동물병원이 있고 개인이 하는 병원에 있을 때 소비자들이 진료비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걸 선택을 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그냥 아주 작은 병원들을 쑥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 같은 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 영리법인하고 비영리 동물진료법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료법상 의료법인처럼 이제 동물진료법인이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일반의 이익 공여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법이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진료를 이제 우선시해야 되고요. 가장 큰 차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원장도 아무리 이 비영리 동물병원이 잘 되더라도 돈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요. 법인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아야 되는 점에서 기존의 영리법인이나 개인 동물병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7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만들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만들어진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2017년에 이제 분석된 자료인데요. 네. 우리나라에 영리법인 동물병원이 51개가 있고요. 그중에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영리법인 동물병원이 3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에 법이 통과가 될 때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영리법인도 바로 비영리로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10년의 유예기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당초 법안 초안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기존의 영리법인은 10년 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듣기에도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다면 시간은 뭐 충분히 준 것 같아요. 자, 2013년 7월에 법이 바뀌면서 10년의 유예 기간. 올해가 2023년 딱 10년 됐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존의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영리법인 개설 제한 법 개정을 촉발했던 이리온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비영리법인 전환을 고민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네. 영업 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로컬 2차 진료 동물병원이죠. 해마루 동물병원도 대표적인 영리법인이었는데요. 해마루는 재단법인 형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자로 동물진료법인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이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수의사 개인이 하던 병원인데 규모가 좀 커지면서 영리법인 설립을 했던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이 나오면 세금 면에서 법인이 좀 유리하니까. 그렇죠. 이제 법인세가 아무래도 개인 소득세보다는 싸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녀분이 수의사인 경우에는 법인을 입대 청산을 하면서 이 기회에 아예 상속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이제 영리법인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던 수의사들을 퇴직금을 줘도 다 퇴직을 시켜요. 그리고 대표 원장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여기에 수의사들을 다시 고용하는 형태로 가고요. 기존에 남아있던 법인에서는 기존에 진료 외에 하던 서비스들, 뭐 미용이라든지 용품 판매 같은 거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 병원만 사실 영리법인이 금지된 거니까 그 외의 서비스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다. 법인을 꼭 청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만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은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의료법을 보면요. 비영리 의료법인이지만 네. 진료 외에 부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막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정말 메이저 큰 병원들인데 진료는 적자예요. 근데 장례식장이랑 주차장으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큰 병원들 꼭 장례식장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의료법에 이 의료법인이 그런 부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수의사법도 똑같습니다. 이 동물진료법인도 수의학 조사 연구, 부설 주차장 운영, 동물진료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같은
법에 규정된 부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대기업 자본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을 걸 우려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왜 에버랜드 동물병원도 비영리 동물 진료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버랜드 동물원이 있어요. 당연히 동물 진료를 하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은 아니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진료하는 곳이잖아요. 네. 법이 똑같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에버랜드 동물병원도 삼성물산에서 나와서 별도의 동물진료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당시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뭐 대기업 자본 막는 건 좋은데 이 수의사 개인이 하는 영리법인을 허용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어쨌든 법은 그런 예외 조항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수의계가 시끄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대한수의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8%가 반대를 했어요. 영리법인 안 된다. 예, 그때는 정말 수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네.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유예기간도 종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은 여전히 비슷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데일리벳에서 2020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영리법인 개설 제한 수의사법 개정안 네. 그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잘했다는 응답이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의사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나서 얘기하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한데 주로 이제 젊은 수의사나 수의대생 분들은 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수의사가 영리법인 개설 제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10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 수의대생들이나 지금 이제 젊은 수의사 선생님들은 그 10년 전의 상황을 모르죠.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의사 선생님들의 절박한 마음도 모르고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을 딱 기준으로 놓고 법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불만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이해를 좀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수의계가 앞으로 우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과 함께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 미래 건설적인 네. 얘기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주제넘은 조언을 살짝 드리면서 네. 예, 오늘 위클리밴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